블랙미러는 2011년부터 영국 채널4에서 방영된 드라마로 시즌5로 완결됐습니다. 급격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랄한 블랙 코미디를 통해서 디스토피아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게 특징인데요. 미국에서는 데이빗 핀처 감독이 연출한 성인 애니메이션 시리즈 러브 데스 로봇이 비슷한 표현 방식과 느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만 훨씬 더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블랙미러 시즌1의 첫 번째 방영분은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상황을 연출할 겁니다. 이 드라마를 본 시청자 일부는 그 후로 아예 이 시리즈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였으니까요. 시리즈의 제목 블랙미러는 PC나 TV를 껐을 때 나오는 검은 화면을 뜻하는데 이 드라마의 분위기와 과학기술의 부정적인 면을 표현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첫 에피소드의 소재는 미디어와 SNS입니다. 한밤중에 공주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이 총리에게 전해집니다. 납치범은 총리에게 돼지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내라고 요구한 후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죠. 총리실에서는 당연하게도 언론 통제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해외 미디어들이 뉴스를 내보내자 영국 언론들도 결국 통제를 풀고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론은 총리가 납치범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는 쪽이었습니다. 남자 포르노 배우를 섭외해서 페이크 방송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데요. 스튜디오 밖에서 배우를 알아본 스텝이 SNS에 이 사실을 올리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갑니다. 납치범은 이 사실을 알고 공주의 손가락을 잘라서 방송국에 보낸 후에 허튼 짓 말라고 경고하죠. 이때부터 여론과 왕실의 입장은 공주를 구해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섭니다. 이제 총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납치범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총리직을 사퇴하는 거죠. 어느 것을 선택하든 후폭풍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총리는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납치범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방송 시작 전 총리는 카메라를 보며 이 일을 통해 공주가 무사히 돌아올 거라 믿는다는 말을 전하죠. 방송에서는 시청을 삼가라는 멘트가 나오지만 국민들은 듣지 않습니다. TV 앞에 모여 흥미진진한 얼굴로 이벤트가 시작되기를 기다립니다. 대중이 익명 뒤에 숨어서 얼마나 추악한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흥미롭게 방송을 보던 국민들은 불편함을 느끼면서 서서히 TV를 외면합니다. 이때 총리의 측근들끼리 통화를 주고받는데요. 놀랍게도 납치범이 방송 시작 30분 전에 이미 공주를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납치범은 언론과 SNS를 이용해서 대중들과 정부를 기만하고 농락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기에 그런 거죠. 측근은 총리가 이 사실을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합니다. 국민을 포함한 총리 측 인물들이 정작 가장 신경 쓴 것이 공주의 생사 여부가 아니라 총리의 방송이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방송에 신경을 쓰느라 거리를 비웠기 때문에 공주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총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실행하는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전개를 예상한 납치범의 통찰력이 그저 놀라울 뿐이죠. 충격적인 반전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납치범의 정체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저명한 현대미술가 칼튼 블룸이었던 겁니다. 방송국에 보낸 손가락도 공주의 것이 아니라 납치범 자신의 것이었고요. 납치범은 이미 목숨을 끊은 후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후에 총리는 정치인으로서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내와도 여전히 다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총리 부부의 삶은 거짓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아내는 남편을 무시한 채 2층으로 향합니다.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총리가 방송을 결심한 순간 이미 끝났던 거죠. 사실 제가 아니더라도 총리의 결정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건 깨끗이 이혼해서 다른 삶을 살면 될 것을 왜 굳이 쇼윈도우 부부를 계속하느냐는 거죠. 총리 아내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기 싫어서였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녀 역시 남편을 비난할 수는 없죠. 두 사람이 선택한 것은 결국 성공한 특권층의 삶이었으니까요. 유유상종인 겁니다. 드라마의 제목이 한글로는 공주와 돼지지만 영어 제목은 내셔널 앤썸으로 국가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 국가라고 제목을 붙였을까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본 후에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 나름대로 한번 짐작을 해봤습니다. 먼저 총리의 입장에서 국가는 가장 타당한 제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총리는 방송에 들어가기 전 카메라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최면을 겁니다. 대의를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자신과 국민들을 세뇌하는 거죠. 그 과정이 우리가 국가를 부를 때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심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납치범이었던 현대미술가가 자신이 기획한 퍼포먼스를 대하는 국민들의 반응을 예상해서 붙인 제목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통 국가를 부를 때는 여러 사람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모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총리의 이벤트가 방송될 때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들 TV 앞에 딱 모여 앉아서 방송을 지켜보는 모습이 흡사 국가를 부를 때의 장면과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국가라는 제목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의 불행을 오락거리로 즐기는 국민들도 괴물이지만 사실 이 드라마에서 최악의 괴물은 따로 있습니다. 총리의 최측근을 포함한 총리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선택을 해야 할 때 총리의 프라이버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총리의 정치 커리어가 계속 될 수 있는 방향으로만 대책을 생각하죠. 심지어 총리직에서 물러난다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신변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며 협박합니다. 이런 개야 가치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한정된 시야로 대안을 모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총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총리라는 직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총리의 정치 인생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승승장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밑에서 호가호위하면서 자신들도 커리어를 성장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 제가 앞에서 드린 질문, 총리직을 사퇴할 것이냐 아니면 방송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저는 총리직을 사퇴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도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총리이기 이전에 자존감을 가진 한 인간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개적으로 저와 제 가족이 이 사건 때문에 평생 트라우마를 감당하며 살아갈 정도로 공주에게 빚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제가 납치됐고 공주가 똑같은 요구를 받았다면 과연 공주가 돼지와 관계를 가졌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 없겠죠. 그러니 제가 같은 결정을 해도 전혀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고디바는 11세기 영국 코벤트리시의 영주였던 레오포릭 3세의 아내였습니다. 영주의 과도한 세금 징수와 폭정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고디바 부인을 찾아가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아주 간청하죠. 고디바가 여러 차례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주인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디바 부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나체로 말을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겠다며 최후 통첩을 하죠.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오케이, 네가 시장을 알몸으로 지나간다면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설마 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고디바 부인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발가벗은 채 말을 타고 집을 나섭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디바 부인이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체로 시내를 돈다는 소식을 듣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외출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바깥도 내다보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고디바 부인이 거리로 나서는 날 지역민들은 집집마다 창문을 딱 닫고 커튼을 내렸으며 문을 걸어 잠그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고디바 부인의 행동에 놀라고 한편으로는 감동받은 남편은 세금을 경감하고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디바 부인의 재단사였던 탐은 약속을 깨고 부인의 나체를 몰래 엿봄으로써 엿보는 자라는 부정적인 뜻을 가진 피핑탐의 기원이 됩니다. 고디바 부인의 행동이 있은 지 1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행동은 과연 어떤가요? 24시간 쉬지 않고 범람 중인 황색 언론과 가짜뉴스, 자극적인 흥미 위주의 SNS 속에서 진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엿보기에 여념이 없는 피핑탐들만 설쳐됩니다. 남의 불행을 나의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인신공격에 돌팔매를 던지면서 타인을 흥미의 대상으로 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은 무너지고 절망만 남실되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최근 SNS와 미디어를 소재로 한 소설이나 영화 등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킬링 타임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평소 나의 SNS 생활은 어떤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블랙미러 첫 번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